안녕하세요, 루정입니다. 연준 회의를 앞두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방식을 고수할 것을 대비를 하면서 증시가 하락을 하였고요.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하였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는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회의 결과에 따른 방향성이 중요해졌다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불안한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나스닥 역시 장중에 변동성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빅스 지수는 이제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면서 멈추었고요. 앞으로 2, 3일 안에 상방이냐 하방이냐 결정이 날 듯하네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회의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JP 모건에서는 6가지 시나리오를 공개를 하면서 어느 것 하나만 맞아라 이렇게 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 예를 살펴보면 50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하는 것과 75 베이시스 포인트에서는 소폭 상승 또는 하락이 있겠고요. 100 베이시스 포인트에서는 낮은 확률이지만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네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기에 변동성이 크더라도 언제나 그랬듯이 잘 버텨보도록 하겠고요. 루시드는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14불대를 유지를 하였고, 오더플로에서는 라지 스케일의 대량의 매도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닝 시즌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이 반응을 했나 싶어서 다른 종목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리비안의 오더플로입니다. 역시나 대량의 매도세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의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대량의 매도세가 같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루시드, 리비안 이렇게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봉은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갔지만 다행히 마이너스권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어제 최저점은 14.05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어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루시드와 시리우스 XM 전체 차량 라인업의 소개를 하였고요. 시리우스 XM은 모든 오너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이 될 예정이면서 수백 개의 채널을 액세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및 주문형 프로그래밍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루시드 디지털 담당 수석 부사장인 마이클 벨은 루시드 고객들에게 시리우스 XM의 오디오 프로그래밍의 놀라운 폭과 깊이를 전문적으로 엄선한 음악,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루시드는 모든 장거리 로드 트립의 분위기에 맞게 개인화되어 있다고 말을 하였네요. 몇 달 안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베타 버전을 받아 오디오 경험을 더욱더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예고된 것들이었는데요. 처음 루시드 에어가 탄생을 하였을 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실망한 것은 사실이겠고, 현재는 미래를 대비한 하드웨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설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타 경쟁사 대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편의 기능까지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강력한 실내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되네요. 미래의 전기차를 위한 열 가소성 수지는 새로운 루시드 에어 차량을 통해서 사빅이라는 기업은 열 가소성 수지가 차량의 제작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있으며 이동성이 어떻게 지속 가능해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루시드 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 있죠. 럭셔리하고 가장 긴 주행거리, 그리고 빠른 충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사빅이라는 회사의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루시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배터리 팩의 배터리 모듈 하우징이고요. 부품 설계 자체는 전기 전도체가 단일 사출 성형 공정에서 하우징에 직접 통합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이제 접착제의 필요성을 제거를 하여서 생산 시간을 단축시키겠고요.
품질을 향상을 시킨다고 합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좋은 말이네요.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것이 무게도 줄이고 조립 시간을 단축도 시키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내용 같네요. 전 세계가 극찬하는 루시드 배터리팩, 앞으로 더욱더 발전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 경쟁사 대비 효율성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루시드 그룹의 경쟁력은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루시드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 10명 중 5명의 애널리스트들은 바이 등급을, 3명은 홀드, 그리고 1명은 셀을 외치고 있었고, 또한 비중 확대를 내놓은 곳도 있으면서 2022년 9월 27일 기준으로 23불을 설정을 하였고요. 반면에 시티그룹은 프라이스 타겟을 28불이라고 예상을 하였네요. 그러면서 바이 등급을 내놓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티그룹에서 예전부터 프라이스 타겟을 후하게 준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마이크 클라인은 PIF 다음으로 루시드 그룹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예의가 바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으면서 58세의 클라인은 훌륭한 은행가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하고 있고, 여러 차례 인수하는 것을 도와가면서 시티그룹의 CEO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티그룹에서 다른 기관들과는 다르게 높게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또한 클라인은 PIF의 고문으로 활동을 하였고 2019년 9월 아람코의 생산 시설을 공격을 받은 후에 사우디 엘리트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촉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서 사우디 아람코 IPO에도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몇 년 동안 PIF와 연결된 스펙에 참여를 하였고, 클라인의 스펙, 처치캐피탈, 2021년에는 PIF가 지원하는 루시드 모터스를 인수를 한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우디 이외의 기업의 이중 상장 승인을 획득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 규제 기관과 함께 유동성 증대를 통해서 시장 효율성과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교체 상장은 금융자산이 2개 이상의 다른 나라 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의미하고요. 교체 상장 작업은 첫 IPO와 마찬가지로 많은 행정 작업이 필요한 절차이고, 교체 상장을 통해서 자본에 대한 넓은 접근과 지배구조 개선, 평판 상향 등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우디 증권 거래소에 국제 기업에 대한 교차 상장을 도입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강력한 유력 후보로 루시드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기업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곧 승인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루시드가 승인을 이루어낸다면 결국엔 루시드 그룹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시 지난 분기의 충격으로 인해서 떨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이냐, 홀드냐, 셀이냐, 이것이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바이 등급을 방금 전 기사와 지난 기사들을 취합해 보면 롱텀으로 가장 매력적이고 백만장자를 만들어줄 주식이라고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듯이, 생산량은 하루에 60대가 넘는 생산량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걱정은 딜리버리가 순조롭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닝 미스가 날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다들 급하신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번 분기에 딜리버리 못하면 다음 분기에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해 생산량을 맞출 수가 있느냐가 어닝 때 주가에 크게 미칠 것입니다. 꾸준한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딜리버리 하는 것도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이것도 잘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더욱더 좋을 것이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선방하는 정도만 마음 먹고 있는 게 어떠한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고 있다가 4분기 초점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하겠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